왕다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자하오. 안녕하세요.大家好. 안녕하세요. 제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我是出生在中国的哈尔滨市，1989年在6·4天安门运动之后，到日本留学，随后呢加入了海外的中国民主化运动组织民主中国阵线。 저는 중국의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중국 민주화운동 연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今天非常有幸地来到了敌意之邦韩国国会议事堂之内的会议场。 오늘 예의시국 한국이 이 국회의사당에 와서 연설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那么，我想就中国的民主化问题以及地区自治这个问题，向各位介绍一下我的浅薄的看法。 저는 중국의 민주화와 그리고 지역 자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의 견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中国的民主化运动是一个相对于松散的政治运动。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비교적 느슨한 정치 운동입니다. 其宗旨是反对中共的一党独裁的体制。 그 핵심은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为什么要反对它呢？ 왜 반대해야 될까요? 因为各位是在民主化的国家韩国，你们有了真正的法治、自由、人权。 여러분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자유,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但是中国不是一个法治的国家，是一个人治的国度。 하지만 중국은 진정한 법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那么我们在坚持中国实现民主化运动当中，它的一个最终的目标是 저희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견지하는 최종 목적은 像世界上绝大多数已经民主化国家一样，走向真正的拥有自由、民主、人权的这样一个自由的国度。 네, 세계상의 다수 자유민주 국가처럼 진정하게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이 있는 자유국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但是这里面需要一个值得注意的是， 하지만 이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这场运动跟藏人、维吾尔人及南蒙古人还有香港人的独立运动是在不同的层次。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은 티베트 민족 그리고 위구르족 그리고 남몽골 민족 또한 홍콩인들이 하고 있는 운동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中国的民主运动呢，始于1978年的中国的北京西单民主墙时代。 네, 중국의 진정한 민주운동은 1978년 중국의 시단이라는 곳에 있는 그 민주화운동이 시작됐습니다. 在1989年6·4天安门事件的时候，达到了运动的高潮。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에 최고봉에 이뤘습니다. 非常令人震惊的是，在89年6月4号这一天，发生了惨绝人寰的天安门惨案。 하지만 매우 경악하게도 그해 6월 4일에 매우 잔악한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中共用武力镇压当时的民主化运动。 중국 공산당 정권은 무력으로 당시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那么到了20世纪90年代其中，中国的民主化运动逐渐的走向了没落。 그래서 20세기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 점점 쇠퇴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但另一方面，像我一样，有很多流亡到海外的中国的海外的民主运动的相关的人士，一直在坚持不懈地走中国民主化运动这条路。 하지만 저를 비롯한 다수 해외에 망명한 중국 민주화 운동 인사들은 해외에서도 계속 꿋꿋이 이 민주화 운동을 견지해 왔습니다. 从2022年11月26日开始，持续到2022年12月左右的中国的白纸革命运动，是继8964民主化运动的另一个高潮。 2022년 11월 26일에서 12월까지 지속됐던 중국 청년들의 백지 혁명은 그 중국 민주화 운동의 또 하나의 최고 고봉이었습니다. 那么，在这个运动当中，手持白纸的一些个年轻人，聚集在中国以及世界各个主要的都市。 네, 이 운동 과정에서 백지를 들고 있는 중국 청년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 그 대도시에 집결해서 在反对中共的清零政策的同时，他们首次喊出了要习近平下台、共产党下台这个口号。 네, 그들은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의 그 고강도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를 반대하는 동시에 최초로 시진핑 퇴진 그리고 중국 공산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게 됐습니다. 共产党这一次很识相，他们呢立刻解除了这种清零的政策。那么白纸革命没有像我们预测的那样达到一个非常高的一个全民运动。 공산당은 그 이번에는 지난번이랑 달리 즉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 운동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从中共的发展历史上，我们可以看到，中共当初一开始，他们并没有否定民主。 중국 공산당의 발전 역사에서 저희는 보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抗日战争结束之后，共产党和国民党为了争夺控制权而进行了国共的内战。 항일 전쟁이 끝난 이후 중국 공산당은 당시 국민당과 국내 정권을 두고 국gang 내전을 벌였습니다. 当时的毛泽东承诺过实行民主， 당시 마오쩌둥은 민주화로 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进而获得了各界广泛的支持， 그럼으로 인해서 각계 인사들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取得了对蒋介石国民党的胜利。 그래서 장제스国民党에 대해서 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但是毛泽东当他掌权之后，便立刻失言，实行了残酷的独裁统治。 하지만 마오쩌둥은 진정하게 집권한 이후에 바로 본인의 약속을 어기고 독재 정권을 이어갔습니다. 从中国社会这个阶层来看，毛时代的共产党官员均享有特别的权利。 중국 각계 계층의 구조를 봤을 때 마오 시대의 중국 공산당 각계 관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因此，他们捍卫的是共产党的一党独裁的专制。其中呢，一些人呢，在权力斗争中受到毛泽东的迫害。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권력 투쟁에서 마오의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知识分子是共产党一党独裁体制下感到最不舒服的一群人。 지식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정권 하에서 가장 불편한 인구 집단이었습니다. 这就是毛泽东呢，通过反右斗争和文化大革命来残酷迫害知识分子。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 공산당은 매우 잔인한 수단으로 지식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운동으로서는 반우파 운동 그리고 문화 대혁명 등이 있습니다. 当时的中国社会大多数的被蒙蔽的民众，基本上是相信毛泽东的宣传的。 당시 중국 사회의 대다수 민중은 기만당했기 때문에 마오의 프로파간다를 믿었습니다. 他们响应毛泽东的弹劾知识分子的这种呼吁。 그들은 마오쩌둥의 이런 지식인 탄압에 대해서 호응했고요. 在毛泽东时代的中国，没有人权、自由、民主和法治。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중국은 인권, 자유 그리고 법치가 없었습니다. 1978年，邓小平上台，重新掌握了实权。那么，抛出有名的“不管黑猫白猫，只要抓住老鼠就是好猫”的这种理论。 1978년 등초평이 다시 재집권을 했을 때 매우 유명한 그 흑묘랑 백묘 어떤 고양이든지 간에 경제 발전만 할 수 있으면 좋은 정책이다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它推动这个经济的方面的改革。那么，改革开放是什么呢？ 똥은 경제 정책 쪽에 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 개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一是停止权力斗争。当时，权力斗争，因为在共产党在建政初始开始就从未停止过。 첫 번째는 권력 투쟁을 일단 중단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래 한 번도 권력 투쟁을 진정하게 멈춘 적이 없습니다. 另一方面，他会呼吁推动经济的自由化，向西方的所谓的自由经济去学习。 둘째는 이른바 자유경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서방 세계의 자유경제 쪽으로 그 방향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用以促进经济增长。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可以这么说，他在这方面是取得了一定的成就。 그는 이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但是非常令人遗憾的是，邓小平从来没有试图推动政治改革以及言论的自由给予。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덩 샤오핑은 한 번도 정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진정한 언론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美国及西方社会的一些个所谓的中国问题专家曾经推测， 미국과 서방 사회의 이른바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예측하였습니다. 随着中国人变得富裕起来，他们自然会追求自由、民主、人权和法治。 중국인들이 부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민주 자유 그리고 법치를 추구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中国社会将会民主化。 중국 사회는 민주화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然而呢，事实证明，这种推测是非常错误的。 하지만 우리가 다 봤듯이 이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2010年，中国以美元计价的名义 GDP 超过了日本。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GDP 국민 총 생산량이 일본을 초과했습니다. 成为了世界第二大经济体。 세계 제2대 경제체가 됐습니다. 目前中国人的人均 GDP 在14000美元左右。 현재 중국인들의 인당 GDP가 14,000달러 정도입니다. 在这里我想说，贵国韩国在2024年的人均 GDP 大概是34000美元左右。 한국의 2024년 기준 인당 GDP는 34,000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然而，中国社会非但没有实现民主化，反而倒退了。 하지만 중국 사회는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中国的改革开放已经经历了40几年， 중국은 이미 개혁 개방을 40년 정도 겪어왔습니다. 现在生活更加富裕的中国人，如果能够获得自由、民主和法治，他们理应会很高兴。 현재 더 부유해진 중국인들은 만약 민주 그리고 자유 법치를 얻을 수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但大多数人并不想自己赢得这些。 하지만 다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非常遗憾的是，这就是中国的现实。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大家都知道，在全球范围内高速发展的网络社会里面，唯有中共统治下的网络受到严格的控制。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중국에서 인터넷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外部世界无法了解中国， 외부 세계에서는 진정한 중국을 알 수 없습니다. 内部事情更是无法了解。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도 더 그렇습니다. 那么我们看一下，我浏览了在 YouTube， 也就是油管上的一些个中文的网站，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수 중국어 사이트를 조회했습니다. 我得出了一个令人惊讶的，而且是有趣的这种结果。 그리고 매우 경악스럽고 또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中共呢是禁止在中国境内的中国人能够自由的游览油管以及海外的相关的社交软体。 중국 공산당은 국경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해외 콘텐츠나 그리고 SNS를 조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似乎有相对少数的中国人，他们在自己的智能手机或者是电脑里面安装翻墙软件。 극히 소수 중국인들만이 스마트폰이랑 자신들이 PC 디바이스에 그 인터넷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他们是目的是绕过中共的所谓的防火墙。 그들은 중국의 이른바 인터넷 봉쇄를 우회해서 那么也就是说，数量是相对来讲是很少的。 우회해서 해외 콘텐츠를 조회하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극히 소수입니다. 因此说，在这里面，频繁的观看油管及一些其他的在中国使用不了、看不到的这种社交网站上，这些个人大部分应当是居住在中国以外的海外的地区的这些个中国人。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해외 SNS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그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는 중국인들은 사실상 대부분은 중국 밖에 있는 화교로 추측됩니다. 油管上有很多讨论中国的自由、民主、人权、法治的相关的视频。 유튜브에는 그 중국의 자유민주, 법치, 인권 등 콘텐츠를 다루는 영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但大多数呢，它的数量只是几千、几万、几十万的，很少。 하지만 조회수를 봤을 때는 몇 천에서 몇만 그리고 가장 많아서 몇십만 회 조회밖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也就是说，换句话说，生活在海外的中国人对中国社会的自由、民主、法治的关心程度是有限的。 한마디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중국 내부 사회의 그 법치, 인권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도 사실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另一方面，在油管上还有很多制作中餐的视频。 유튜브에서는 또 중국 음식을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他们最短的播放时间是几分钟，最长的是10分钟。单从这个客观上它所点播的次数来讲的话，相对来讲是烹调的这个视频，观看者比较多。 짧게는 몇 분이고 길게는 10분 정도인데 이 객관적으로 조회수를 봤을 때 이런 푸드 영상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有的这个烹饪的视频，这个流量啊，甚至超过了100万次。 일부 레시피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相对于自由、民主、人权、法治，中国人似乎对烹饪比较感兴趣。 앞서 다룬 그런 콘텐츠에 비해서 중국인들은 레시피 영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那么在这种情况下，离中国社会实现民主化这条道路，看来还是需要一段时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에는 사실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由于时间的关系，我要缩短一下我讲的内容。
相关的内容呢，大概在这个有关的这个会场上颁布的资料当中，大家可以浏览到。 네, 시간 관계상 제 발표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료는 저희 소책자 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我想讲的是中国的民主化呢，是一个最重要的一个实现的这种可能性的话，那是外部世界的这种支持和关注。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중국이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부 세상의 지지 그리고 관심입니다. 作为外部因素的话，如果国际社会在天安门事件期间能够更积极地干预中国的话，不仅东欧的共产国家实现了民主的转型，中国也会顺应时代的潮流，向民主制度转型。 하나의 예로 그 외적인 요인으로서 만약에 당시 1989년에 민주화 운동 당시 외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간섭했었으면 동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도 아마 민주화 사회로 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非常遗憾的是，西方国家对中共采取的绥靖政策，让中共变成了一个巨大的怪兽。 서방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사악한 악마로 거대한 악마로 개변됐습니다. 이 점은 진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现在密切关注中国的各个国家的人，可以从有关中国富人大量移动当中的新闻得到2个消息。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부유층들이 대량으로 중국을 탈퇴하고 있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2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一是习近平的经济管理受到非常严重的这种负面的评价。 하나는 시진핑의 지금의 경제 관리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另一个问题是，亿万富豪资产的外流将使北京与国内的经济压力变得更加的困难。 또 하나는 억만장자들이 중국 탈출은 베이징 정권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경제 압력을 더 많이 가할 것입니다. 这种负面的影响已经无法的衡量。 이것은 사실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当经济危机爆发之后，中共的执政地位则会摇摇欲坠。 경제 위기가 폭발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집권 지위도 사실은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中国实现民主化的机遇将会到来。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我想就中国的地区自治问题简单的说几句话。 또 하나는 중국의 지역 자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香港的媒体人是一个非常有名的叫陶杰先生的人。 네, 홍콩에 매우 유명한 언론인 다오지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他曾经表示过，中国国土面积如俄罗斯、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一样的大。 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캐나다, 호주, 미국, 러시아만큼 큽니다. 由此治理一个大国就会变得非常的困难。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而中国人都想移民美国、加拿大、日本、韩国等西方民主发达国家。 하지만 중국인들은 모두 거의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 발달한 국가로 이민하고자 합니다. 中国的文化是帝国的文化， 중국의 문화는 제국의 문화입니다. 实行联邦制度是比较困难的。 연방제도로 실행하기에는 비교적 어렵습니다. 唯一的选择就是把中国拆成若干个国家。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여러 개 국가로 나누는 겁니다. 民主体制下的中国，各个地区、各个民族都将拥有独立决定自己命运的权利。 민주화 체제하의 중국은 각 지역, 각 소수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作为反对中共独裁体制的我们，理应尊重他们的这种权利。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반대하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이러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主权在民是民主的首要选项。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 점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自决权是普世价值观。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 또한 보편적인 가치관입니다. 以上是我的发言，谢谢各位的聆听。 네, 감사합니다. 왕다의 선생님께서 멀리 오셔가지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통역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하셨고요.